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서부로 이동하여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거의 상승하지 않은 안건에 대한 흥분을 고조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기후에 초점을 맞춘 4일간의 순회 일정은 바이든의 업적을 그의 기록에 남아있는 국민들에게 더 잘 전달하고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는 바이든의 두 번째 임기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백악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후 문제에 활기를 띤 젊은 유권자들을 포함한 주요 지역구들을 동기부여하는 것은 2024년 선거가 증가함에 따라 바이든에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록 민주당이 그의 재선 시도를 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바이든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및 유타에 들른 이번 주의 노력은 부분적으로 핵심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한 그의 연합 핵심 부분들의 좌절과 합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과 그의 선거운동에 이중적인 도전을 제기하는데, 즉 이미 제정된 기후 의제의 이점에 대해 회의적인 미국인들을 판매하는 동시에 충분히 했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우려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발표된 워싱턴 포스트 메릴랜드 대학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 57%는 바이든의 이 문제 처리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일부 활동가들은 역사적인 투자와 연방 토지에 대한 시추 중단 약속을 모두 포함한 그의 기록의 시급성이 부족하고 젊은 유권자들 사이의 열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론조사는 여전히 바이든이 잠재적인 공화당 경쟁자보다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의 참여에 대한 정보 신호들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 에너지에 대한 약속을 지켰고 화석 연료에 대한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재선을 지지하기 위해 젊은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그의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고 기후 운동가이자 화석 프리 미디어의 설립자이자 이사인 제이미 헨은 말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LNG 수출을 확대하고 대규모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것들과 같은 일들을 계속함으로써 기후에 대한 그의 메시지를 진흙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고무 도장을 찍고 북극에서 시출을 할 때 기후 챔피언으로서의 자신을 판매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헨은 덧붙였습니다. 일부 기후 운동가들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대통령의 초점은 역사적인 기후 투자를 이끌기 위해 그가 한 일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화요일 녹화된 웨더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배출량을 억제하고 청정 에너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또한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압력의 신호로 자신이 이미 기후 위기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거짓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바이든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땅을 보존했고 파리 기후 협정에 다시 가입했고 3,680억 달러 규모의 기후 통제 시설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바이든은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해 일련의 중요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취했지만 그는 기후 위기와 싸우기 위해 전면적인 새로운 연방 당국과 작용을 개방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데 그쳤다. 기후 운동가들은 바이든이 대통령 재임 초기부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바이든이 실제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압박을 받았을 때 바이든은 사실상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안건의 많은 부분과 마찬가지로 보좌진은 유권자들이 1년 전 통과된 주요 기후 패키지인 인플레이션 감소법과 같은 전면적인 입법의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악관은 이번 주 이 법이 통과된 이후 민간 부문 회사들이 1,100억 달러의 새로운 청정에너지 투자를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과 백악관은 국가가 역사적인 폭염과 극단적인 기상이변을 겪고 있는 동안 이러한 업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공화당을 날카롭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후운동가들에게 바이든의 투자라 반드시 새로운 시추 및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위한 그의 결정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3년 전 후보 시절에 했던 약속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세대 간 연합은 재난적인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더 많은 승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이든이 자신의 선거 공약을 약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기후운동가이자 변화를 위한 젠지의 정무이사인 앨리스 조시가 말했습니다. 저는 내년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매번 이 행정부가 더 많은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궤도에 계속 오를 때마다 젊은이들은 최근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대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피하며 저는 행정부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새로운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의 승인에 반대를 옹호하기 위해 백악관 대변인인 카린 장 피에르의 연설을 중단했을 때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의 비디오는 수백만 번 온라인에서 시청되었는데 이는 그 줄 기후에 관한 바이든 자신의 행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는데 이는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던 난방시설에 관한 발표였다. 기후를 생각하는 많은 젊은 유권자들에게 이 에피소드는 백악관 내부에서 부족하다고 믿는 긴급함을 포착했습니다. 그 반대 프로그램은 분명히 행정부가 내놓은 것을 능가했으며 그것은 우리가 화석 연료 산업에 기꺼이 맞설 것이든 아니든 간의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이 그 공간에서 운영되는 한 그것은 행정부의 조치 부족에 화가 난 사람들에 의해 계속 지배될 것입니다. 화요일 애리조나에서 바이든은 그랜드 캐니언 근처의 거의 100만 에이커를 국가 기념물로 지정하여 우라늄 채굴로부터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는 또한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역사적인 3,700억 달러를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이루어진 제조업과 일자리 증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명을 하면서 바이든은 산불 가뭄 및 극심한 더위를 포함한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한 앞으로 더 많은 작업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감소법과 에너지 절약, 일자리 창출 및 기타 조항을 포함하여 기후 및 보존을 위한 그가 전례 없는 조치라고 부르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행성, 우리 국민 및 미국 자체에 대한 투자입니다. 바이든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대해 의뢰 일부 NAGA 극단주의자들이 이 모든 것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후 변화에 대한 미국 지도부를 위해 주장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다루는 데 드는 희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행성, 우리의 국민, 그리고 미국 자체에 대한 투자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투자를 주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기금을 포함하는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미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UMD 여론조사는 71%의 미국인들이 재정 1년 후 이 법안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여론조사의 장기적인 영향을 경시했습니다. 장 피에르는 월요일 여론조사는 전체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스냅샷입니다. 그녀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미국인들은 워싱턴 DC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느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의 기후 고문인 알리 자이디는 대신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 조치를 진전시키는 필수적인 장소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 산업, 태양열 제조업, 해상 풍력 및 냉난방 리베이트에 대한 투자를 가리키며 우리는 공공요금에 대해 흡수하는 비용 측면에서 거대한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고 있고 사람들을 청정에너지 일자리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장 큰 위험을 우리의 가장 큰 경제적 기회로 해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디는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의 속도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리고 솔직히 전 세계 사람들은 모두가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의 모든 부문과 전국의 사람들로부터 크고 명확하게 듣고 있는 것은 더 빨리 가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이 매일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환경단체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든은 이미 어떤 공화당 후보보다도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후변화의 과학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6월에 고존 유권자 연맹, 시에라 클럽, NRDC 행동기금 그리고 넥스트젠 아메리카는 알래스카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의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 승인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재선 시도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기의 공동 지지는 바이든과 공화당의 잠재적인 경쟁자 사이의 기후 문제에 대한 묘사가 얼마나 명확할 것인지에 대한 신호이며 기후 변화 방지에 대한 역대 최대 투자를 포함하는 기록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이든이 우리의 말을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매 없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국의 젊은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NEXTGN 팩의 크리스티나 틴튼 라미레스 회장이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선도적인 청년 투표율 단체입니다. 2020년 투표장에 몰려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위해 그의 편협적인 리더십은 그들의 투표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은 그가 그 일을 반드시 끝내기 위해 조 바이든을 다시 선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 후보로서 바이든은 연방토직 기간을 약속하는 것을 포함하여 젊은 유권자들의 엄청난 투표율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 야심찬 기후 의제에 출마했습니다. 2020년 CNN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바이든은 자신의 공약을 반복했습니다. 연방토지에서 더 이상의 시추를 하지 않습니다. 앞바다를 포함하여 더 이상의 시추를 하지 않습니다. 석유 산업이 계속 시추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그 약속은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올해 초 바이든은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알래스카의 노스 슬로프에 있는 코노코필릭스의 거대하고 수십 년에 걸친 석유 시추 사업인 윌로우 프로젝트에 녹색불을 붙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항의하여 100만 통 이상의 편지와 3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은 채인지 5구 청원 후에도 이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든은 나중에 이 프로젝트를 맡고 싶었지만 행정부 변호사들은 코노코필릭스가 법정에서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올해 초 채무상환 협상의 일환으로 바이든은 웨스트 버지니아의 마르셀러스와 유티카 셰일 지역에서 버지니아로 가스를 운송할 300마일 길이 파이프라인인 마운틴 밸리 파이프라인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수로와 연방 공유림을 가로지를 것이며 계속되는 법적 문제로 인해 심각하게 지연되었습니다. 기후에 대한 바이든의 행동이 그의 정치적 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후 운동가들은 젊은이들의 환멸을 경고하는 반면 여론조사는 심지어 젊은 유권자들도 낙태와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다른 문제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미국인들은 온난화 지구와 싸우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정부 개입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3월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버드 케네디 정치대학 여론조사에서 50%가 경제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정부가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정치대학의 여론조사 책임자인 존 델라 볼펜은 블로그 포스트에서 젊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원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적었고 정치학 변화를 만드는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이 더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에게 걱정스러운 징후입니다. 2018년, 2020년, 그리고 2022년의 역사적인 수준의 청소년 참여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한 거의 모든 징후가 현재 빨간색으로 전멸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바이든의 지지율은 18세에서 34세 사이의 미국인들 사이에서 44%입니다. 이는 그의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약간 높고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이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변화를 일으키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그 정책들의 혜택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에버그린 액션의 전무인 레나 모핏이 말했습니다. 수억 달러가 미국 제조업에 투자되면서 그것은 이미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생계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정작에 의해 우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정책들의 변화 가능성을 정말로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화당 행정부를 4년간 받으면 얻게 될 것과 대조적인 것은 최악입니다. 지금 기후 위기는 경계선 종말론적입니다. 라고 모핏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상황을 반전시켜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과 그 차이는 더 극명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연자원방위위원회 행동기금이 바이든을 지지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